캐나다 토론토입니다. 현재 시간이 새벽 1시 24분이고요. 제가 투숙 중인 호텔에서 오밤중에 파이어 알람이 나와서 투숙객들이 전부 밖에 나와 있어요. 저는 마침 배고파서 자다가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식사하고 들어오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파이어 알람을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24시간 여는 카페 같은데 갔다가 여기 뭐 사람들 사라지는 거 보고 나서 저도 들어가면 될 것 같네요. 캐나다 토론토입니다. 돈 리버라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강변 따라서 하이킹이 가능한 걸로 보이고요. 다운타운에서 강 진입 지점까지 걸어간 다음에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하이킹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대학교네요. 숙소 근처에 있는 대학교입니다. 일단 가는 길에 다운타운에 있는 카페에서 간단하게 커피랑 요기하고 그리고 가려고요. 어제는 31도, 32도 너무 더웠는데 오늘은 하늘이 흐리고 일중 최고 온도가 22도, 23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헬스장이나 가고 호텔에 있는 수영장 가려다가 계획을 바꿨어요. 이 돈 리버라는 곳은 다운타운 기준으로 동쪽에 있습니다. 다운타운 동쪽에서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북쪽에서 남쪽까지 이렇게 길게 이어져서 결국은 온타리오 호수까지 강줄기가 이어지는 그런 식으로 생긴 강입니다. 저도 처음 가봐요. 다운타운에서는 비교적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하이킹 가능 자연 환경이라 지도에서 쉽게 발견하고 가게 됐습니다. 지금은 오전 9시 20분 정도고요. 아직 아침 식사하기 전이고 그리고 7월 초입니다. 침례교 교회인데 북미에 있는 것 치고는 꽤 멋들어지게 생겼네요. 자비스 스트리트 베프티스트 처치. 이 카페에 온 건데 문을 안 열었네요. 할 수 없이 옆에 있는 팀 호르튼스로 이동해야 되겠습니다. 토론토에도 뉴욕을 연상시키는 높은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 직전에 뉴욕을 갔다 왔다 보니까 뉴욕을 연상시키기는 하지만 뉴욕과 비교는 불가합니다. 뭐 길게 한 200년 정도의 시간으로 봤을 때 최근 200년간 만들어진 도시의 끝판왕은 단연 뉴욕이에요. 뭐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좁게 보자면 홍콩이나 싱가포르 정도가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요. 그 규모에서 뉴욕하고는 비견될 수가 없어요. 예전에 그 조종사 선배가 했던 말 중에 그 유적지를 보려거든 유적지 여행의 끝판왕은 로마다. 그리고 도시 여행 끝판왕은 뉴욕이다. 뭐 그런 얘기 한 적 있는데 대체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행 경험이 늘다 보니까 그 뉴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그 로마에 대해서는 파리가 강력한 경쟁자이지 않나. 파리만큼은 유적지 끝판왕을 논할 때 로마와 동등선에서 좀 디테일하게 살펴봐야지 승자를 가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유적지의 물리적인 숫자는 로마 쪽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추측컨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실제로 돌아다녀 보면 파리가 로마에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 볼거리가 정말 많아요. 로마가 안 좋다는 말이 아니라 로마도 좋고 파리도 그만큼 좋다는 말씀입니다. 네, 여기는 잘비스 스트리트하고 던다스 스트리트가 교차하는 지점이고 저 헬로 프레쉬라는 차량이 가리고 있는 이제 보이네요. 저 팀 홀튼즈에 갈 거예요. 따뜻한 카페라떼 한 잔 3.69불, 그리고 베이글 샌드위치 한 개, 베이글 벨트라고 이름이 되어 있고요. 5.59불짜리 그렇게 두 개 시켰습니다. 먹고 가려고요. 이게 5.59불이면은 진짜 싼 거 같네요. 뭐 팀 홀튼은 라떼 아트 이런 건 없어요. 적어도 제가 가본 매장들은 라떼 아트 만들어서 주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싸니까요. 아침 식사 잘하고 나왔고요. 총 비용은 세일즈 텍스 합쳐서 10.48불이고 나오면서 지금 1.77불짜리 여기 실루엣 보이시죠? 1.77불짜리 허니 크룰러라는 도너츠 하나 집어서 나왔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도너츠 절대 안 먹거든요. 절대 안 먹습니다. 영양가 하나도 없고 열량만 있고 오직 혀만 자극하는 그런 간식이라는 생각에 안 먹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캐나다에 뭐 대표적인 카페테리아잖아요, 팀 홀튼즈가. 그러다 보니까 그 대표적 캐나다를 대표하는 팀 홀튼즈에서 팀 홀튼즈 대표 메뉴인 도너츠를 안 먹기가 쉽지가 않네요. 경험이라는 차원에서. 1인식이 되다 보니까 밖에 돌아다니면은 한국에 있을 때보다 음식 조절이 좀 안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좀 들쑥날쑥 하는데 뭐 그 대신에 즐거운 경험이 쌓인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동네 왜 이렇게 허접하죠? 지금 다운타운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데 여기가 한 두 블락? 세 블락? 그 영 스트리트 아주 최중심지에서 가까운 편이거든요. 이 동네가 아주 허접합니다. 잠깐 하이킹을 하겠다고 나서기 전까지의 오늘의 계획은 호텔의 헬스장과 수영장에서 운동을 하고, 그리고 날씨가 너무 덥지 않다면 밖에서 달리기를 약간 하고, 그리고 미리 봐둔 좋은 카페에서 책을 보면서 맛있는 커피를 마시는 거였는데, 현실은 저기 노숙자들 지금 있는 풍경을 거치면서 길에서 싸구려, 뭐 캐나다에서 팀 홀튼즈는 싸구려 커피죠. 뭐 좋게 말하면 국민 커피인데, 아무튼 국민 커피를 마시면서 노숙자 거리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찍지는 않았는데 조금 전에는 뭐 저 중에서 나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 분이 손바닥 위에 동전을 몇 개 올린 상태로 저한테 다짜고짜 들이대면서 돈 있냐고 하더라고요. 지금 조금 전까지 노숙자들이 보이던 그 거리 이름이 던다스 스트리트이거든요. 던다스 스트리트 따라서 동쪽으로 끝까지 가도 오늘 가려는 돈 리버가 나오기는 하는데, 분위기가 좀 험해서 좀 북쪽으로 가서 그 다른 평행한 길을 따라가려고요. 저 하나 북쪽에 있는 평행한 길 이름은 제랄드 스트리트인데, 아까 그 호텔에서 나와서 처음 걷기 시작했던 길이 제랄드 스트리트이고, 거기는 분위기가 저렇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낮이라서 뭐 노숙자들이 뭐 딱히 해코지를 하고 그럴 것 같진 않은데, 그냥 뭐 카메라도 좀 찍어야 되고 하니까 저쪽을 벗어나서 제랄드 스트리트로 가보겠습니다. 이쪽 주택들을 보면 미국 동부의 느낌과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 수국이네요. 그 미국 동부와 서부 샌프란시스코의 주택 양식 모습이 겹쳐져서 보여요. 배경 지식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눈으로 보이는 느낌만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카페라떼가 3.69거든요. 거기서 세일즈 텍스가 추가로 붙긴 하는데, 뭐 그래봤자 뭐 얼마 안 됩니다. 이 지금 양이 되게 많아요. 따뜻한 카페라떼를 시킨 거고, 아무튼 3.69불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 캐나다 달러는 환율도 지금 거의 1대1이라서 1 캐나다 달러가 약 1,0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3,700원 정도인 거죠. 요 제라드 스트릿은 그러고 보니까 던다스 스트릿보다는 분위기가 좀 낫네요. 건물들도 잘 관리되고 있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모습도 불과 한 블럭 지금 북쪽으로 넘어왔는데 훨씬 밝고 깨끗합니다. 조그만 공립 도서관이 있어요. 토론토 퍼블릭 라이브러리. 느낌이 좋네요.
막 미국의 뭐 미국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봤던 퍼블릭 라이브러리들이랑 비교한다면 그쪽이 조금 더 그 아늑한 느낌을 추구하는데, 여기는 그냥 백색 형광등 사용하고 뭐 그냥 적당히 모던한 느낌? 이런 거를 살렸네요. 다음에 토론토 오게 되면 저 도서관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지도에다가 즐겨찾기 표시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기 올 때는 던다스 스트릿이 아니라 꼭 제랄드 스트릿으로 통해 오는 것으로 해야 되겠죠. 조금 떨어져서 보는 퍼블릭 라이브러리의 모습입니다. 귀엽게 생겼어요. 커피 다 마셨고 허니 크룰러라는 도너츠까지 그냥 걸어가면서 먹으려고요. 뭐 도너츠 식감인데 꿀의 풍미가 꽤 진한 편이네요. 그래서 그 플레이버 덕분에 뭔가 좀 독특한 도너츠를 먹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괜찮네요. 이거 1.77불인데 지금 제라드 스트릿을 따라오다가 리버 스트릿에서 좌회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돈 리버 바로 옆입니다. 지금 여기 핀포인트 해놓은 요 지점에서부터 올 트레일즈 앱을 이용해서 하이킹을 시작할 거예요. 저쪽 어딘가에 돈 리버가 있는 건데 시야에는 아직 안 들어오네요. 계단을 내려가서 그리고 돈 리버를 건너서 강 건너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강 이쪽 편에도 하이킹 코스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강 건너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해닉 브리지 포인트 하스피럴이라는 병원이 있고요. 제가 걷기 시작하려는 지점 근처입니다. 저기 보이는 저 고가도로를 건너면 시작 지점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나온 공원 쪽이고, 도로 하나, 철로, 그리고 돈 리버, 그 다음에 고속도로, 병원, 요 순서대로 돼 있네요. 지금 건너온 다리고요. 다리 끝나자마자 이 좁은 샛길로 들어가는 게 오늘의 코스입니다. 진입로의 분위기가 딱히 좋진 않네요. 좌측에 고속도로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고, 그리고 바닥에 흙길이 깨끗한 느낌은 전혀 아니고, 막 쓰레기도 보입니다. 이게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아무나 들락거리면서 쓰레기를 마구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에는 노숙자 텐트가 있네요. 약간 신경 쓰면서 걸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좁은 통로를 빠져나오니까 바로 뭐 분위기는 바뀝니다. 마음이 편해지네요. 그 진입로만 그 짧은 구간에 한해서 그 분위기가 엉망이군요. 길이 끊겨 있어요. 올트레일즈 지도에는 저쪽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실제로 와보니까 그 연결 통로로 사용하는 다리가 공사 중이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건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경로를 따라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오른쪽으로 로열 드라이브를 따라서 걸어 올라간 뒤에 이 지점에서 다시 그 초록색 경로로 합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상하네요 여기. 빠져나왔고요. 지금부터는 브로드뷰 애비뉴를 따라서 한동안 걷게 됩니다. 여기는 브로드뷰라는 역이 있네요. 전차하고 서브웨이 버스가 전부 정차하는 뭐 꽤 규모가 있는 역으로 보입니다. 서울에도 특히 저쪽에 종로 광화문 쪽에 이런 트램이 있으면은 편리하기도 하고 도시의 모습과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종종 해요. 지금 브로드뷰 드라이브를 따라 계속 걷는 중인데요. 동네가 참 심심하게 생겼습니다. 뭐 소박하다는 느낌? 아까 그 브로드뷰 스테이션이 있었던 그쪽 근처는 그래도 나름 번화한 느낌이 살짝 있었는데 거기서 뭐 지금 한 2, 3분 걸어왔나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적어도 방문객의 눈에는, 방문객 기준으로는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볼 게 없어요. 이게 지금 돈 리버의 동쪽에서 강과 평행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좀 이 도심 구간을 빠져나가서 자연 쪽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브로드뷰 애비뉴를 걸어왔고요. 여기서 파트리 로드라는 길을 따라서 좌측으로 꺾어서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돈 리버가 나오고 다시 그 강을 건너서 강의 서쪽으로, 그러니까 토론토 다운타운에 좀 더 가까운 쪽으로 갈 거예요. 네, 브로드뷰 애비뉴를 걸어왔고
파터리 로드에서 막 꺾었고요. 이 길을 따라 쭉 가서 요 지점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이 돈 리버의 서쪽 편에서 한 바퀴를 크게 돌 거예요. 크게 돌고 그 원점으로, 그러니까 원점 여기죠. 원점으로 복귀한 다음에 시간을 봐서 다시 이 위쪽으로 더 걸어갈지 아니면 숙소 쪽으로 돌아갈지 끝날 때 시간에 맞춰서 움직일 생각입니다. 돈강을 향해서 언덕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화물기로 토론토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그 공항에 접근하기 위해서 계기 접근 차트를 보니까 토론토 공항 기준으로 동쪽에 그 언덕 표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토는 그냥 평지인데 무슨 언덕이 있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빌딩 표시를 잘못한 건가 생각했는데 빌딩 표시는 또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냥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그 언덕이나 산 같은 게 있는 건가 갸우뚱하면서 그냥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어저께 궁금했던 그 언덕들을 이렇게 직접 걷게 됐네요.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기에는 꽤 힘들 것 같은데. 그 계기 접근 차트를 봤을 때는 그 언덕인지 산인지 그거를 구분해서 표시를 안 하다 보니까 그 땅이 솟아올라 있는 모습은 다 같은 모습으로 표기가 돼요. 그래서 어제는 아니 토론토에 무슨 산이 있어 이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산은 아닌데 이렇게 언덕들이 제법 있네요. 여기가 지금 토론토 공항 기준으로 동쪽이거든요. 토론토를 거의 15년 동안 참 많이 다녔는데 그런데 이렇게 다운타운 가까이에 언덕이 있는 줄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제 동료들도 이거 모를 것 같아요. 비행 얘기 조금 할까요? 화물기를 타고 왔다고 했잖아요. 어저께 오전 10시 정도 토론토 이제 로컬 타임 기준으로 그 정도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지나고 오늘이 됐고, 그리고 오늘 저녁 7시인가? 그쯤에 또 떠나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 도착하면 그 시차 때문에 하루가 더 지나서 다음날 이제 밤 11시? 그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출발했던 시점 기준으로 다시 한국에 귀국하기까지 총 2박 3일 일정이에요. 이 캐나다 동부를 다녀가면서 2박 3일 만에 일정을 마친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놀라워요.
제가 하면서도 이 스케줄을 받아들고도 이 토론토를 어떻게 2박 3일을 만에 다녀오라는 건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해보니까 어저께 오전에 도착해서 오늘 저녁에 나가는 거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충분한 휴식은 취할 수가 있습니다. 간밤에도 엄청 잤거든요. 어저께 오전에 도착해서도 그 낮에 잠깐 돌아다닌 거 외에는 계속 잤고, 그리고 그렇게 잤는데도 토론토 시간으로 심야에 또 잠이 오더라고요. 두 번에 나눠서 아주 실컷 잤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잠을 이어갈 수 없어서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요. 아무래도 그 승객들이 이용하는 여객기보다는 그 화물기의 스케줄이 조금 더 다양합니다. 승객들의 타임라인을 고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종사들의 휴식 시간만 이렇게 충분하게 배려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스케줄이 이렇게 2박 3일로 아주 컴팩트하게 짜여져서 나오기도 합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네요. 공용 자전거도 이렇게 있고. 토론토 공용 자전거는 얼마 하는지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1불은 일단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용 시간에 따라서 그냥 일반 자전거는 분당 0.12불, 전기 자전거는 0.2불이 과금되고요. 좀 장시간 타려면은 종일권으로 해서 15불을 내면, 그러면 24시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90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서울의 따릉이 생각하면, 그러니까 15불 내고 한번 이제 자전거를 내가 빼낸 다음에 90분 동안 사용하고 90분 이내에 반납을 한다면 그 24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또 이제 90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15불짜리 종일권은 클래식 바이크만 되네요. 그러니까 전기 자전거는 종일권이 없고 페달을 직접 밟아야 하는 저 옛날 전통적인 자전거만 종일권이 가능합니다. 요게 전기 자전거고, 이게 전기 자전거네. 이게 전기 자전거고, 이거랑 얘네들은 그냥 일반 자전거가 되겠습니다. 15불? 15불이면 오늘은 딱히 빌리는 게 득이 될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 위치고, 조금 전에 뭐 비행 스케줄 이런 거 얘기하면서 찍었던 데가 Todd More Than Meals고, 거기가 박물관이네요. 그리고 저는 강을 건너서 저쪽에 돈밸리 브릭워크스 파크, 저쪽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돈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입니다. 인제야 좀 원래 목적했던, 보고자 했던 그런 경치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인도교 자체도 나름 운치 있네요. 철제로 만들어진 다리인데 아주 멋들어지게 갈색으로 녹이 슬었습니다.
캐나다는 어디 가나 영어랑 불어가 동시에 표기가 돼 있어요. 제가 그런 게 참 부러워요. 영어조차도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저로서는 저런 바이링구어를 사용하는 국가가 참 부럽습니다. 예전에 알프스 몽블랑 트레킹을 갔을 때 한참 하이킹을 하다가 중간쯤에 만난 캐나다에서 온 이제 부자가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그 몽블랑 트레킹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 캐나다 퀘벡의 몬트리올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 몬트리올은 불어를 주로 사용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하시긴 하는데 영어보다는 불어를 이제 원어민처럼 구사하는 분들이셨고, 이제 그분들을 만난 다음에 동선이 겹치다 보니까, 그리고 대화해 보니까 뭐 좋은 분들이고, 그분들도 저를 좋게 봐주셨고, 그래서 남은 일정 동안 트레킹을 같이 했어요. 그 몽블랑 트레킹이 이제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위스 3개국을 지나가는데, 그 불어를 구사하는 지역을 이제 지나다닐 때마다 이 캐나다에서 온 사람과 프랑스 사람이 불어를 가지고 아주 자유롭게 대화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부러웠습니다. 근데 그때 재밌었던 거는 그 프랑스 사람들이 이 몬트리올 부자한테 어디서 왔냐고, 이거 어느 지역의 불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들이 듣기에는 프랑스에서 쓰는 불어처럼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저야 뭐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없지만, 자기들끼리는 마치 뭐 한국 사람들끼리도 어느 지역에서 왔느냐에 따라서 그 말투가 다 다르잖아요. 그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 말을 들으면은 이 사람은 뭐 어디 경상도에서 왔나 보다, 전라도에서 왔나 보다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자기들끼리 불어의 그 출처를 확인하려는 그런 작업이 굉장히 재밌게 느껴졌던 기억이 납니다. 아까 저 건물 요 앞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게 이제 파터리 로드였고, 저기가 그 타드 몰덴 밀 뮤지엄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토론토 다운타운의 고층 건물들이 일부 보이네요. CN 타워도 저기 보입니다. 저기 뾰족하게 올라와 있는 저 건물, 저 온타리오 호숫가에 위치하고 있는 CN 타워예요. 이 지역 명물입니다. 서울의 뭐 남산 타워 격이랄 수 있죠. 이렇게 큰 도로가 지나는 곳에 도로를 따라 자전거 길이 끝도 없이 놓아져 있는 요런 게 이색적으로 느껴지네요. 요즘은 한국도 자전거 도로가 예전에 비해서는 그 인프라 확충이 아주 잘 돼 있는 편이긴 한데요. 근데 실제로 자전거 길을 이용해 보면 뭐 멀쩡히 잘 가다가 맥락 없이 갑자기 끊기고, 그리고 뭐 되게 어이없는 지점에서 인도와 합류한다든지 도로와 합류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목격이 됩니다. 한국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뭐 거의 모든 면에서 한 10년 정도 지나고 보면은 확 개선돼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언급한 요런 부분들도 뭐 결국은 다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